오늘은 우리 아이들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입학할 때 어떤 것을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에 좀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일반 아이들도 그렇고 느린 아이들은 더더욱 학교를 갔을 때 처음 한 달, 두 달 적응할 동안 무척 힘들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에서 학교 놀이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어떻게 하냐면 집에 그 책상을 하나 두시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학교 놀이 하자 해서 그냥 선생님 놀이를 조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 좀 내시면서 지금은 엄마가 선생님이야. 너는 학생이니까 엄마가 얘기할 때는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뭐 한 10분부터 10분 지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정해서 지금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그런 학교 놀이를 좀 집에서 해주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에 어떤 게 잘 안 되냐면 수업 시간하고 쉬는 시간 또는 지금 음악 시간 끝나고 과학 시간, 과학실 가는 거 이렇게 전환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태껏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웬만큼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옮기지 않아도 조금 더 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학교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막 움직여야 되니까 아이가 나 이거 책 더 볼래요. 나 이거 하던 거 끝낼래요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선생님이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자, 안 된다, 야단도 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 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 놀이를 하실 때 10분 하고 5분 쉴 거야. 10분 하고 10분 쉴 거야 해서 아이가 볼 수 있는 시계 내지는 뭐 어떤 거라도 이용해서 꼭 끝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학교 놀이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블록놀이, 뭐 색칠놀이, 뭐 글씨 쓰기, 뭐 책 읽기 이런 거 할 때도 요걸 좀 연장해서 책 한 권 읽는데 우리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 재볼까 해서 자꾸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색칠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 재볼까? 그래서 뭐 한 10분 걸렸어. 아, 10분 걸렸구나.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한번 7분에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그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우리 5분에 한번 끝내볼까? 해서 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면서 5분 끝났으면 땡 하고 5분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저 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의 전환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5분 끝나고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 요거 하고 나서 시간이 될 때 요거는 마무리하자. 할 수 있어. 뭘 알려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색칠을 했는데 5분 안에 못 끝냈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했던 거 요거 할 거야. 내지는 지금은 간식 타임이야. 아니면 지금은 책 읽는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전화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럼 아이가 더 하고 싶다고 울고 떼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잘 설득하셔서 이거 먼저 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시간이 될 때 이거 마저 할 수 있어. 완성할 수 있어. 요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해서 지금 연습해야 되는 것은 전환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 아이가 경험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 이 시간에 못해도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요거 또 할 수 있구나. 이거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 경험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학교에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냐면 조금 인지가 약하고 느린 아이들이 이것을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훨씬 많이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서 선생님이 사실 안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라도 할 수 있다.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다 했다라는 경험이 쌓여야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다음 시간 이거 해야 돼 해도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수용하게 되죠. 요 경험이 조금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뭔가 하는 놀이 그리고 시간을 끝내고 나서 정해진 시간을 끝내고 나서 전환하는 놀이 요거 정말 많이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환하는 연습은 정말 많이 자기 조절하는 데도 필요하고 경험치로 가져가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 다음 시간 넘어갈 때 규칙을 따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이제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거지만 급식 먹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쵸? 집에서 그냥 급식 때 나오는 식판을 하나 사셔서 아이가 그것을 들고 가서 자기 식탁 자리에 앉아서 먹고 그것을 싱크대에 가서 버리는 연습, 예, 요거까지는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급식을 못 먹고 가서 처음에는 엄마가 급식을 끝나고 이제 안쓰러워서 간식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근데 잠깐 적응하는 동안은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밥 안 먹어도 끝나고 엄마가 맛있는 거 주니까 정말 학교에서 급식 먹는 거 되게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급식 연습을 할 때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맛이 없는 반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준비해 주셔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먹지는 않아도 일단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경험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교과서를 저는 이제 전부 다 살 수 없으면 자주 이제 배우는 몇 가지 과목이라도 교과서 여유분을 좀 구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것을 보고 이건 국어책이야. 뭐 공부를 안 해도 이건 수학책이야. 미리 한 번씩 보여주고 책가방에 넣는 연습도 하시고 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울 거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미리 한번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 집에 있는 여유분의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도 시키시고 복습도 시키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습, 복습 둘 다 하시면 좋겠지만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예습을 좀 많이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복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남자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배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식상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남자이라면 학교에서 먼저 수업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 아이는 불안이 좀 높아서 미리미리 익혀야 되는 아이다 하면 예습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한 것은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러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교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교에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대부분일 건데 아이를 데리고 학교 걸어갔다 걸어오는 것을 좀 등하교 시킨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어차피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 손잡고 주말에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학교 좀 놀다가 왔다가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고 학교에 갈 시간이 없다 하면 홈페이지 보시면 학교 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네 학교 모습이야 해서 그 불안도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낮추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일반 아이들도 초등학생 되면 선생님이 손을 잡고 제가 가서 보니까 손잡고 줄줄줄 줄 세워서 각 교실을 돌면서 여기는 교장실입니다. 여기는 도서실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몇 번 더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시각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도서실이야. 도서실은 가서 책 읽는 곳이야. 여기는 과학실이야. 여기서는 실험을 하는 곳이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아이가 거부감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 학교 각 교실에 대한 명칭을 미리 알려주셔라.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폭력성이 있다. 다른 아이를 뭐 때린다, 꼬집는다. 이러면 이거는 좀 가자마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연습을 지금까지도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강도 있게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해서 그 다음 대안 때리지 않고 말로 하는 거야.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거야. 요 연습을 정말 지금은 좀, 안 되는 아이들하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말을 못해요. 응?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의사소통이 아이마다 다르고 해야 될 것들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로 드린 것처럼 화장실 가고 싶어요 표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해. 그럼 손이라도 들게 시키세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너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손 들어. 그럼 선생님이 와서 왜? 뭐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말을 못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손드는 연습을 했다. 요 정도 팁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에 정말 지켜야 될 그 한두 가지는 꼭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선생님이 손 들었을 때 왜? 그러면 쉬 마려워요. 뭐 아니면 화장실요. 이렇게 한마디 한 단어를 지금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새학기를 맞이하고 지금 입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면 규칙적으로 아이가 제 시간에 좀 자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규칙적인 그 패턴, 리듬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